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추천은 오히려 제가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 측 측근 전직 위원에게서 합당선언 다음 날 저에게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언급하지 않았고.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이낙연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 한번 만나서 부탁을 드려보자. 근데 이 김종인 공관위원장 문제는 그 전부터 이미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한번 연락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근 2, 3일 내 정도 시기에 제가 김종인 위원장 쪽에 의사타진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보다 한 이틀 정도 빠른 시점에 이낙연 대표님께서 김종인 위원장과 사석에서 만나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선거운동은 이준석 정권, 공천권은 김종인 정권, 이렇게 해서 이낙연을 지워버리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었던 거죠.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공관위원장을 함익병 씨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준석 대표가 생각은 좀 톡톡 튀는구나. 알고 보니까 그게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을 했던 거더라고요. 저희가 오히려 생각했던 전략은 신선한 인물로, 아니면 정치에 때묻지 않은 인물로 저희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더더욱 그런 의미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 자체가 모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꼭 설명을 드릴 게 이제 김종인 공관위원장 문제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그쪽에서 제안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이낙연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 한번 만나서 부탁을 드려보자. 근데 이 김종인 공관위원장 문제는 그 전부터 이미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공관위원장을 함익병 씨를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익병 씨는 좀 뭐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고 해서 어렵겠다라고 다른 분들이 다 반대를 하고 끝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참 생각은 좀 톡톡 튀는구나.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하자고 했을까. 상당히 뭐 적절하진 않지만 좀 뭔가 새로운 면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김종인 위원장이 제안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고, 김종인 위원장이 다른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없어야 자기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모든 얘기, 여러 가지 공방의 근본은 이낙연 대표를 어떻게든지 밀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다 지역구 출마하자. 그래서 빨리 광주 가라.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선거운동 정권을 나한테 줘라. 그럼 이낙연은 실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대표를 하자. 근데 이분은 정권을 안 주면 안 온다. 그러니까 정권을 내놔라. 그러니까 선거운동은 이준석 정권, 공천권은 김종인 정권, 그리고 이낙연은 그냥 어디 지역구 출마. 이렇게 해서 이낙연을 지워버리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뭐 이낙연 대표가 미워서가 아니라 선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손 치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약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추천은 오히려 제가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 측 측근 전직 위원에게서 합당선언 다음 날 저에게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언급하지 않았고, 저희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셀럽형 인물을 추천했고, 회의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님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배석자가 확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이낙연 대표님께서 동의하시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한번 연락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제가 정말 최근에 한 근 2, 3일 내 정도 시기에 제가 김종인 위원장 쪽에 의사타진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뒤늦게 알았지만 사실 그보다 한 이틀 정도 빠른 시점에 이낙연 대표님께서 김종인 위원장과 사석에서 만나신 것으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순 관계를 본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주장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 이전부터 저희 개혁신당 내에서 고려했던 다른 공관위원장 후보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 후보를 뭐 확정한 상태는 아니었지만은 저희가 큰 틀에서 공관위원장은 정치 원로분이 이런 여러 가지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국민들이 봤을 때 신선할 수 있는 어떤 셀럽형의 인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놓고 저희가 몇 가지를 개혁신당에서 원래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개혁신당 측에서 최고위원회나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오히려 생각했던 전략은 조금 더 국민이 봤을 때 신선한 인물로 아니면 정치에 때묻지 않은 인물로 저희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면서 저희가 특정 인사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까지 그분의 뭐 명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 그 활동을 고려해서 저희는 이런 걸 오픈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종민 의원님께서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여의도에서 뭐 인선에 있어 가지고는 최대한 만약 불발된 인선인 경우에는 그런 인사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슨 주장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이름들을 공개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애초에 그런 그러니까 대중적인 인물들도 공관위원장을 고려하자는 취지에서 언급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미래 측에서 주장하는 어떤 뭐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뭐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설 자체가 그러니까 모순입니다. 예. 아까 김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인사를 저희가 추천했다고 언급하시면서 한편에서는 또 이것이 김종인 위원장을 통한 모종의 어떤 움직임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 모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어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제가 학생운동 할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회의나 모임에서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선거운동 지휘 권한을 한 사람에게 위임해준다는 내용 자체가 위헌적인 결정이에요. 이미 정당에서는 선거 사무에 대한 위임 의결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독재자의 이름까지 언급될 그런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독재를 표결로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권 위임에 관한 안건은 최고위원회 표결 사항이 아니다. 통합 주체들의 합의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중대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오늘 중에라도 정치적 조정을 해보자. 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제안을 했는데 그게 복살됐습니다. 갈등이 생겼다면 서로 대화해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진행돼야 돼요.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낙연, 김종민이 나가면 천하람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하고 김종인 전 대표에게 공천관리위원을 맡겨서 정권을 위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기획을 해서 몰아내는 대상으로 삼는 이거는 우리가 합의했던 이 제3지대 통합정당은 아니다.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선거운동 지휘권 다 내놓고 공천권 다 내놓고 이거 국민들한테 통합이라고 말을 하면 이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 된다. 이미 저와 많은 의견 소통이 있었다고 주장하셨고 저희 사무총장과 전략기획위원장을 통해서도 많은 의견 교환이 있은 상태에서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서 안건지까지 공유해가면서 그러면 표결 처리하자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서 저희가 이제 표결에 임하게 된 것인데 이미 정당에서는 선거 사무에 대한 위임 의결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당무에 있어서도 위임 전결을 의결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이제 느리고 복잡하다 보니까 아무도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글쎄요, 저는
정책 발표를 신속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분열의 단초가 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 갑자기 당 색깔을 바꾸자고 이제 제안이 들어오고 현수막 다 걸고 한 상황 속에서 굉장히 선거운동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거든요. 네. 회의 자리에서 첫날은 이거 회의하다 거의 다 끝났어요. 여당의 과반수 이낙연 대표가 의사결정을 잘 안 해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요. 사실일 수가 없어요. 이낙연 대표가 뭐 하여간 그런 정부조직법 같은 건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전부입니다.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오가던 얘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는 반응을 보인 걸 가지고 이게 뭐 이낙연 대표가 의사결정을 가름하고 신속성을 줘야 된다. 이 이유로 지금 이걸 들이대요. 두 번째로 색깔 얘기합니다. 개혁신당으로 한이 많이를 가지고 결정할 때 색깔을 주황색으로 한다는 얘기는 거론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전혀 거론이 안 된 얘기입니다. 주황색을 하더라도 그 네이비 색깔을 좀 해서 조금 멋있게 좀 업그레이드 시켜봅니다 하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한 30-40분 토론한 걸 가지고 색깔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얘기했다. 이때 말고는 이 얘기 갖고 논란을 벌여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안건 가지고 주로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취재해요. 나중에 따로 설명. 자기들끼리 알아서 일방적으로 한다니까. 선거운동 전체를 다 누가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거는 그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거예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다 전두환한테 나라 운명을 맡겨달라. 그런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그 표결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또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저는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표결이 진행되었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주시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하시는 캠페인은 또 이낙연 총리가 전통적으로 신뢰받던 지지층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앞으로 주도하게 될 캠페인이나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동력이 될 것이다. 그것이 이번에 표결로서 조정된 것이다. 정책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신중하시고 또 완결성을 추구하시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표결의 취지는 속도감과 의외성을 좀 더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상호 보완적으로 선택된 것이지, 제가 어떤 권한을 전결 위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낙연 총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뭐 추진할 수는 없다. 대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 이준석이 공동대표로 있는 당에 참여하면서 이준석은 혐오주의자라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지금 입당을 결심하셨습니다. 이게 굳이 비유하자면은 이재명 대표는 범죄자다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의사 정도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 개혁신당 결국 돈 때문이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보조금 6억 6천이 지급됩니다. 개혁신당에요. 그걸 위해서 하루 전날인 2월 14일 날 민주당에서조차 내쫓았던 양정수 의원을 영입했습니다. 당초 생각에 전혀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장결혼하듯이 창당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의원 숫자 하루 전에 맞춰서 돈 받아가는 거. 저는 이거 분식 회계를 해서 보조금 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이혼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놓고 지금 정말 이렇게 이혼하듯이 갈라선다면 이건 정말 보조금 사기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이게 정치 개혁인가요? 이건 기존에 있었던 이 대형 정당들도 안 하던 방식 아니에요? 창피해서 안 하던 방식 아닌가요?